오늘은 제59강이 제로성장기의 중소기업에 살기 위한 대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알고 사업을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경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지금 환율을 보면 1170원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뭐 좋은 소식일런지 모르겠으나 국내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력이 점점 약해지는 이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오늘 시장을 과연 알고 사업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만은 중소기업이 생존을 하려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영업이 제일 먼저 바꾸어야 되는데 영업이 과연 시장을 알아야 되고 시장을 과연 아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영업사원이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을 과연 정확히 알고 뛰어다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또 영업사원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업의 시작점인 것이죠. 과연 우리가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선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제품과 시장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장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품이 기존 제품이 있고 신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시장은 기존 시장이 있고 신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 기존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 침투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신제품 개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간다. 그러면 시장 개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간다. 그러면 다각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을 신시장에서 팔려면 시장 개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이 시장이라고 그냥 시장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무엇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팔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그냥 시장으로 보지 마시고 기존 시장인지 신시장인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파는 건지 신제품을 파는 건지 또는 신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파는 건지 신제품을 팔 것인지 이에 따라서 시장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영업사원들이 시장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급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을 정확히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니즈와 시즈라는 측면이죠. 우리가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즈라고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니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보는 안목에서 봤을 때에 이미 제품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팔까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드를 우선 리서치를 해서 개발 기술을 중시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할 수 없겠는가, 이용해서 더 발전해 갈 수 없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을 개발하면 팔릴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니즈의 우선 리서치가 수요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상품이 있으면 사겠다라고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니즈와 시즈 쪽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기술을 잘 홍보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거를 사도록 만들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마케팅 리서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니즈를 택하고 있는 것인지, 시즈를 택하고 있는 것인지, 공급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 것과 앞으로 가질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를 뭐 시즈형과 니즈형의 마케트 리서치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만약에 시즈로부터 출발한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가지고 있는 기술, 또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부터 출발하면 판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단 말이죠.
내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이게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죠. 판매 후에 반드시 그 반응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 후에 마케트 리서치가 아주 중요하다. 판매 후에 고객의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겠고, 니즈로부터 출발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죠.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점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거기 때문에 니즈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미 경쟁 타사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경쟁사와 나하고의 관계를 고객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판매 전에 마케팅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이 제품을 이런 형태로 판다고 했을 때 경쟁사의 판매 수준, 또 경쟁사의 가격, 경쟁사 전략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내가 마케팅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즈로부터 출발하는 거는 판매 후에 고객의 반응을 보는 것이고 없는 시장에 내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니까 마케팅 후에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니즈로부터 출발하는 경우는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판매 전에 마케팅을 조사하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고객의 반응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또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취향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하고, 경쟁사 수준의 데이터도 수집하고, 이런 거 수집을 해서 고객을 분석하면서 경쟁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사와 고객을 분석을 한 후에 고객을 타겟팅을 하셔야 되겠죠. 어느 고객을 내가 판매를 해야 될 고객인지를 결정하고, 또 거기서의 경쟁 상품과 어떻게 차별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의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이 마케팅 활동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케팅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자발적인 변신을 도모하듯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팔렸다고 하는 상품이 오늘 또 계속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내가 가졌던 마케팅 전략이 오늘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없었던 경쟁사가 오늘 출현할 수 있고요. 어제 잘 나가던 기업이 오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고 고객도 계속 변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사가 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처럼 마케팅은 마치 생명체가 환경 변화 대응하는 것처럼 대응을 하는 것이 마케팅의 일반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끊임없이 마케팅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 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회사 또는 강의를 듣고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연 마케팅 전략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마케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다이렉트 마케팅이 있습니다. 직접 파는 것이죠. 또 에어리어 마케팅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으로 좁혀서 파는 것이죠. 필드 마케팅이 있습니다. 소매점을 두고 거기서 직접 파는 거죠. 그 다음 인터넷 마케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는 것입니다. 감성 마케팅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감성을 중시해서 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케팅 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파는 방식은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거죠.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중고 유통 마진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단가라는 측면과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메리트를 줄 수 있겠죠. 또 에어리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국내 마켓을 상대로 할 거냐, 해외 마켓을 상대로 할 거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국내 마켓 중에서도 제한된 어떤 특정 지역을 상대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되겠죠. 그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지역에 어떤 경쟁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현상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드 마케팅이 있습니다. 필드 마케팅은 소매점에서 직접 고객들이 와서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이 와서 나를 선택하게끔 적정한 상품에 대한 홍보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 소개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소비자가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포지셔닝이라든지 상품 구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터넷 마케팅이 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통해서 내 물건을 사는 것이죠. 그럼 검색이 용이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들이 키워드를 쳤을 때 바로 내가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되고 접근성을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획일적으로 이것이 마케팅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과 내가 팔고자 하는 방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유통 채널 또 내 상품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해서 앙케이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앙케이트를 돌려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그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할 수도 있고요. 또 직접 면담을 통해서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에는 돈도 들고 번거롭겠지만 데이터의 신뢰도는 대단히 높을수록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객과 시장을 만나야 되고요. 고객을 초청해야 되고요. 내가 고객을 접촉해야 되고요. 또 고객의 반응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을 마케팅을 하기 전에 데이터도 필요하고 마케팅을 하고 난 이후에도 데이터가 필요하고 역시 마케팅은 데이터 수요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있는 각종 고객 서비스 정보, 또 클레임 정보, 그 다음에 영업사원이 들은 정보,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데이터 이런 등등의 모든 크고 작은 정보들은 내 마케팅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는 코드 체계화해서 분류해서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야 되며 고객별로 시장별로 시계열적으로 정리해서 늘 확인하고 그 속에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시장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시장을 얼마큼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섹션별로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잘 넘어갈 수 있고 저성장 시대에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알아야 살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